어제 회의에서 부장님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 자격을 공인 신청하라고 하셨는데 공인 신청을 하면 민간 자격인데도 국가 자격처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건가? 그럼 국가 자격과 공인 민간 자격은 무슨 차이인지 궁금하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에서 찾아봐야겠다. 민간 자격 국가 공인 제도는 민간 자격에 대한 신뢰 확보와 사회적 통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국가 자격, 미신설 분야 등 자격 제도가 필요한 분야에 민간 자격을 공인하기 위해 활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법인이 운영하는 민간 자격 중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한 민간 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는 제도이며 공인받은 민간 자격을 취득하는 자는 관련 국가 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민간 자격 국가 공인 제도를 통해 국민의 전반적인 직업 능력 향상, 국가 차원에서 민간 자격 제도의 활성화 지원, 민간 자격의 공신력 제고, 민간 자격의 질 향상을 위한 경쟁 체제 도입 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센터에도 전화해서 공인민간 자격에 관하여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볼까?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센터입니다. 네, 공인민간 자격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네, 선생님.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알다시피 국가 자격은 자격의 발급 주체가 국가이나 관련 법령에 의거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주체가 발급하는 자격이에요. 반면에 민간 자격은 국가 외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자격이고요. 즉 발급 주체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민간 자격 제도는 공인 제도와 등록 제도가 있는데 공인 제도는 자격 검정 수준이 국가 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 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이죠. 이와 달리 등록 제도는 민간 자격 관리자가 민간 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로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히 대표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고 금지 분야에 해당되지만 않으면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인 민간 자격은 신청 주체 및 신청 대상에 정한 기준이 있어요. 즉 등록된 민간 자격 중에 법인이 운영하며 등록 이후 공인 신청일 당시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 3회 이상의 자격 검정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신청 자격이 갖추어지면 매해 1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방문 접수를 받습니다. 공인 절차는 신청 후 공인 기준에 대한 심사와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공인 여부가 결정되고요. 공인 심사는 자격 설계, 검정 분야 및 기관 역량 등 총 22개 항목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검정 수준이 관련 국가 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인이나 협회에서 발급한 민간 자격도 공인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일반인이 민간 자격이 아닌 공인 민간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나 장점이 있을까요? 네, 공인 민간 자격은 관련 분야의 국가 자격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공인 민간 자격 취득자들은 향후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 인가, 등록 또는 면허 취득 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내 채용, 승진, 전보, 그 밖에 인사상의 조치 시에도 우대를 받을 수가 있죠. 아, 그래서 공인 신청을 하려는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어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센터에서 안내받은 신규 공인신청 편람을 스마트폰으로 좀 찾아볼까? 민간 자격을 신규 공인으로 신청하는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민간 자격 공인 시행을 공고한 다음
민간 자격 공인 신청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주무부 장관에게 해당 조사 결과를 제출합니다. 이후 자격정책심의회에서 공인심의를 하여 주무부 장관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면 주무부 장관은 신청기관에 최종 결정 및 공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민간 자격정보 서비스 화면에서 정보마당을 선택하고 양식 및 서식을 클릭하면 여기에 있었구나. 민간 자격 신규 공인 신청 편람 및 교부 양식. 다운로드를 받아볼까? 지난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담당자가 정부 정책 및 제도의 변경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으니 민간 자격정보 서비스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요 당해연도 신청 편람을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해줬단 말이지. 민간 자격 공인 신청의 법적 필수 제출 서류? 읽을 게 꽤 많고 복잡하군. 민간 자격 공인 신청을 하는데 갖춰야 할 법적 조건으로 3가지가 있었네. 첫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에 적합한 민간 자격의 관리 운영 능력을 갖춘 자격이어야 하고, 둘째,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 3회 이상의 자격 검정 실적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잠깐 민간 자격 공인 신청의 세부 신청 기준을 추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시행의 의미는 최초 자격 검정 시행 공고일자를 기준으로 공인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3회 이상의 자격 검정 실적은 공인 신청 전 마지막으로 자격증을 발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3회 이상을 의미합니다. 최근 1년간 자격 종목의 중도 변경 시 공인 신청 가능 여부는 등록 사항을 변경한 이후 신청일 현재 1회 이상의 검정 실적이 있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민간 자격 서비스를 통하여 변경 가능으로 통지된 이후에야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구나. 셋째, 관련 국가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 자격의 검정 기준, 검정 과목 및 응시 자격 등 검정 수준이 관련 국가 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민간 자격 공인 신청의 법적 요건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신규 공인 신청 편람을 보니까 내용이 꽤 복잡하더라고요. 네, 선생님. 해당 편람을 함께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먼저 공인 신청 기준에 충족한지를 증명하도록 기관의 민간 자격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하고요. 추가로 1년 이상, 3회 이상 검정 실적을 확인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검정 실적은 검정 공고문이 게시된 시점부터 자격증 발급까지를 1회로 보고 자격 종목 및 등급별로 개별 확인한다고 나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 밖에도 필요한 제출 서류로는 민간 자격 관리 운영 규정, 공인 신청일 이전 1년간 민간 자격 검정 실적, 공인 신청일 이전 1년간 민간 자격 수지 결산서, 공인 신청 이후 3년간 사업 계획서, 공인 신청 이후 3년간 수지 예산서, 재산 목록 및 재산의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기관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해당 민간 자격의 활용 정도 등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신청기관의 대표자 및 임원은 법인 등기부 등본상 대표자, 임원, 감사의 전체를 의미하고 이들의 이력서 전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공인조사 심사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궁금해요. 네,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신청 서류와 평가 서류를 제본하여 원본 한 부, 사본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 민간 자격관리 운영 규정집, 공인 신청일 이전 출제된 과목별, 등급별 시험 문제 3회 이상, 신청기관 대표자, 임직원 및 검정 운영의 참여 인력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공인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를 신규 공인신청 편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겠다. 우선 신청서는 교부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겠고, 신청서 작성 요령은 신청 편람을 찾아보면서 작성해야 되겠구나. 또한 관리 운영 규정집도 현재 등록 민간 자격 관리 운영 규정집을 3부 제출해야겠고, 평가 자료는 원본 1부, 사본 2부로 총 3부를 준비하면 되겠고, USB는 1개가 필요하네. 준비해야 할 게 많네. 민간 자격의 공인 조사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간 자격의 재공인 조사에서 조사 내용의 영역은 크게 민간 자격 운영 체제와 관리자의 관리 운영 능력으로 구분되고 각 영역의 부문을 세부적으로 평가합니다. 먼저 자격의 필요성의 조사 항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자격의 운영 목적 부문에서는 교육 훈련 과정을 연계하고 해당 사업계 수요에 부응해야 하며 신청하려는 자격이 산업 현장 및 사회에서 활용성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한편 자격체계 적합성 부문은 자격의 검정 기준, 방법, 과목, 응시 자격이 자격의 직무 내용에 부합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출제 및 채점 절차의 적합성에서 출제 기준 부문은 직무 내용과 연관성을 가져야 하며 출제 절차 및 채점 관리가 보안에 철저하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검정 시행의 적합성에서 검정 시행 부문은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과 시행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인 민간 자격은 국가 자격과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하므로 조직관리 및 운영 능력도 국가 자격 수준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따라서 공인 민간 자격 관리자는 국가 자격에 준하는 운영 조직, 전문성 있는 인력 및 시설 장비를 확보하여 검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시험 접수, 출제, 인쇄, 운송, 감독자 선정, 채점, 자격증 발급 등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자체 운영인지 위탁 운영인지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그에 따른 사유도 적시해야 합니다. 또한 발전 계획은 향후 자격 관리 및 운영을 어떻게 할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기존의 관리 내역을 증빙 혹은 제출하는 부분이 아닌 향후 운영 계획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3가지 영역에서 서류 조사와 현장 조사에 대한 평가 항목은 동일합니다. 이때 서류 조사에서 일정 점수를 확보한 종목에 한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공인조사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조사팀이 구성됩니다. 심사위원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처 담당 공무원, 자격의 체제를 확인하려는 체제 전문가, 내용을 검토하는 내용 전문가 등 총 5에서 6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런 다음 서류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조사팀 전원이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여합니다. 심사 결과 세부 항목별 F가 없고 항목별 평균 D가 없으면서 환산 점수 총점이 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팀 전원이 대상 기관에 방문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서류 제출 사항을 확인하고 추가 사항을 조사합니다. 현장 조사 결과가 마찬가지로 세부 항목별 F가 없고 항목별 평균 D가 없으면서 환산 점수 총점이 7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 공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공인조사의 심사에서 우수하게 평가를 못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운영되거나 출제 과정에서 문제 유출이 있었거나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었을 경우입니다. 또한 채점 시 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가 발생되거나 검정 시행에서 서류를 조작한 경우가 있을 때 심사 결과가 낮게 됩니다. 문제 인쇄, 운송, 보관 과정에 문제의 유출이 있어도 안 되며
부정하게 자격을 발급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과장 광고, 허위 조작 확인, 서류 보관 및 폐기 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낮은 심사 결과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민간 자격 국가 공인 제도와 운영 구조, 신청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공인 신청 대상의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인 신청 대상은 첫째, 법인이 운영하는 민간 자격으로 주무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1년 이상, 3회 이상 자격 검정 실적이 있는 민간 자격이어야 합니다. 이는 민간 자격 등록증과 법인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공인의 주 대상은 자격 종목 및 등급입니다. 따라서 공인 신청 시 공인 신청 종목과 등급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해당 종목을 공인받았더라도 신규 등급 추가 시 해당 등급에 대해서는 재차 공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 자격관리자는 자격 발급의 주관기관을 의미하며 단순히 검정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기관은 공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공인 신청 기관은 자격 취득을 위한 학습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 검정 체계와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 종목의 발급 기관이라 함은 자격증에 직인과 함께 명시된 기관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내용에서 심사 관련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서류 심사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조사 연구는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로 이루어지고 서류 심사 결과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자격 종목에 한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공인 심사 결과는 자격 정책 심의회를 거쳐 주무부처를 통해 최종 통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주무부처가 최종 공인 여부를 통지한 이후 공인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출된 후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기간 이후에 관련 서류를 추가하거나 보완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의 미비 및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리고 공인되기 이전에 취득한 자격은 공인의 효력이 없으며 개별 자격증의 공인에 따른 효력은 공인 유효기간 내에 취득한 자격증에만 미칩니다. 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 인정을 위해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격검정 승인을 통하여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또는 검정 방법 등을 완화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인된 이후의 공인사항의 변경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공인사항의 변경 승인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민간 자격을 공인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 잘 알았으니 이제 민간 자격 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챙기면서 공인 신청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